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69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694일차예요. 94일차. 네, 오늘 퓨처 셀프예요. 네, 퓨처 셀프 2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여기부터 위에서 9번째 줄부터 갈게요. 네, 읽겠습니다. 네.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래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주의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뻗치는 곳이 있는데,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거죠.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가 집중이 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몰입이 되잖아요. 몰입이 돼서 활활 타올라요. 집중력이 있어서 그게 일어나는 거죠.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동화돼서 아웃소싱 나눠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걸 계속 하면서 연습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래서 댄 설리번과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가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책에는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정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혼자 다 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러면 몰입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어떤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저도 집안일을 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반찬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빠도 있어서. 근데 이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거는 다 빼고 더 일하는 거에 더 완전 집중이 더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도 좀 집중이 덜 돼 있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완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과를 내려면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 저도 어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전국에서 어제 와가지고 같이 함께 미팅을 하는데 이 크게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2일차도 있고 3주차로 나눠서 하는 이제 복제시켜 주는 게 있는데 담당자를 나눠 놓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나눠 놓지도 않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맡아서 나눠서 하니까 미리 또 의논해서 하니까 훨씬 난이었으면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더 길게 늘어졌을 거예요. 3시간, 4시간 뭐 그랬을 텐데 나눠놓고 담당자를 이렇게 나눠놓고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은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나서서 좀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담당자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내가 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회장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장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보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비서 최 씨는 나를 찾는 온갖 연락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온갖 연락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비서가 있는 거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할 사람. 그래서 나는 첼시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기회와 일정상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비서한테. 어떤 것이 중요한 업무이고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래서 첼시는 나의 시간을 묻는 전화를 매주 수십 통씩 받지만 대부분 알아서 처리한다. 첼시가 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논의한다. 시스템화하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첼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일정으로 잡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첼시가 계획한 일들이 실망스럽게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미래의 나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더욱 전념하면서 첼시와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을 걸러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주변에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옆에서 또 이제 어, 일이 굉장히 많으면 비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끈기와 연습. 심리학자 베리 슈월츠는 선택의 패러독서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결정하기도 어렵고 뭔가 일에 시너지가 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게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의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회의 비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읽으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아, 이해하고 알아요. 아는데 그냥 아는 거와 내가 직접 행동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네, 우리 오늘 백선년이 만들어 오셨네요. 네, 백선년이 만들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실천하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이 많으면 어려워진다. 분산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내가 진짜 원하고 미래의 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나, 3년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발전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목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문화방을 하는 거예요. 3년 뒤에 바꿔놨기 때문에 바뀐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벗어날 수가 있을 만큼 이 집중을 해야 된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의 내가 바뀌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만 효율적인 것으로 빼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무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무수하게 많아요. 사소한 일들을 과다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과다평가. 당신이 정한 세 가지 우선순위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상관없는 일들과 덜 중요한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
미래에 내가 목표가 있어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죠? 또 어떤 존재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이 생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는 의식 성장이에요. 의식 성장은 다음 생에도 연결이 돼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 생에서. 가져갈 수 있다. 다음 생까지. 돈은 못 가져가요. 남편도 아이들도 다 못 가져가요. 그죠?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생을 끝날 때. 그래서 끝나는데 그 생이 이번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다음 생에 연결이 된다. 어제 참 중요한 어떤 몇 개월 됐죠? 작년 언제부턴가 몇 개월, 한 6개월 됐나요? 이 친구가. 참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도 새벽에도 막 이제 좀 솔직한 얘기를 또 하는데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지옥 같은 삶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거를 제가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알아? 그랬더니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내가 그런 행동을 했냐. 다 안다. 거짓인 걸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또 뭔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번 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너무너무너무 너무 전혀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제 이제 만나서 오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좋다 나쁘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습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제 어쨌든 정말 오기 싫어하더라 했어요. 오고 싶지 않겠죠. 저 같아도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까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강력한 선생님의 사랑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부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좀 올 수 있도록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왔는데 질문하고 나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갖고 뻥쩍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제 감추고 저항하던 것들이 내가 아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아주 음, 쳐다볼 때는 또 있잖아요. 눈에 초점 없이 쳐다봐요. 눈에 초점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가 마지막 정착지로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아직 젊기 때문에 100년은 더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근데 여기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멘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저도 그 친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제 어쨌든 뭐 갔어요. 와, 그 마지막에 가겠지 했더니 안 가는 걸 가겠지 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누가 또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눈치를 딱 주시길래 제가 가서 지금 안 되겠다. 이게 그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고 뻗팅기고 안 갈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그죠 그게 강한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상처가 크면 클수록 자기 고집이 더 강하거든요.
상처가 클수록 강하고요. 부자들이 유연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죠. 근데 가난할수록 융통성이 없어요. 점점 에너지가 좋아지고 위로, 의식도 위로 올라갈수록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또 그냥, 뭐, 힘들어 하죠. 또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정체성이 알아지니까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 그런 어, 상태들, 그쵸? 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도 저는 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닌 분들은 잘라내더라고요. 바로 잘라내가지고 영양을 빨리빨리 벗어났어요. 근데 한 4개월을 그냥 같이 그냥 막 풍덩풍덩 하시다가 또 영향을 나중에 뒤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어쨌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하고, 또 보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막 집중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연락 오면 툴툴 툭툭툭툭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계속 하게 되면 톡도 아주 그냥 주의를 확 뺏어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 치유하는 거에 또 이제 하지만 너무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는 거와 이 사람을 건져내서 마음 치유하러 오도록 이제 안내하는 거랑은 또 좀 방향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그냥 안내하기 위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목표가 정확해야지 내가 엉뚱한 길로 안 가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신념, 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해야지만 옆길로 가다가도 그쪽으로 가고 옆길로 가다가도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보고 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전체. 삶 전체에 저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너무 귀신같이 제가 이제 그 마음 치유와 공부하는 거에 반응이 있다라는 거를 엄청 빨리 캐치를 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캐치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음, 캐치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소개하는 거에 막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 방향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손을 놨단 말이에요. 빨리 놨죠. 집중을 좀 하다가 빨리 놨는데 내가 진짜 이제 소개하는 거에 이제 뭔가 이쪽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치유 소개하는 거에.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소개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목표에 내가 사업의 목표, 내 인생의 삶의 어떤 목표에 어디에 목표가 되어 있는지도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있거든요. 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게 있어요. 제 6개월 뒤에 제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럼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날 것 같다는 원래 내가 상상하고 내려놓고 나면 저절로 오잖아요. 그 저절로 오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가 진심 목표가 없으면 옆길로 가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옆길로 가는 거는 내 인생에 의식 성장하는데 또 전혀 의식 성장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의식이 끼는 그런 상태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바른 길로 가는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목표가 540, 의식 성장 540 기쁨이에요. 그 무주상보시예요. 근데 아직은 무주상보시가 될 수 있는 의식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주상보시가 의식이 아직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는데 하염없이 도와준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직은 이치 안 맞죠. 하염없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지를 못해요. 내 이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내 삶을 옆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비 효과가 있다. 나비 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서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 용어다. 경제 용어로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퍼지게 되면은 나비가 날개를 젓는다고 얼마나 이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나비 효과가,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젓다가 그게 엄청나게 큰 확장이 된다라는 거. 이게 경제 용어라는 거예요. 경제 용어. 볼게요. 한 예로 1995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던 일을 생각해 보자. 저희 옐로스톤 작년에 다녀왔죠. 7월에. 옐로스톤 다녀왔어요. 야, 다녀온 곳에 단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작년에 옐로스톤도 국립공원이요. 자연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미국에는. 몇 년 뒤면은 이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망가지면은 아마 우리 밑에 세대들도 구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시간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자연이 다시 그냥 그대로 자연이 무성하게 재생이 다 되어 있을 때 그냥 자연이 나무나 풀이 그대로 자라 있고 동물들이 마음껏 놀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하여튼 몇백 년을 차단을 한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3번 본 것 같아요. 3번 봤어요. 옐로스톤 3번. 야, 다음 생에 미국에서 태어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가면 익숙해져서 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옆길로 또 가요. 읽다가 옐로스톤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일본에 자주 가고 싶어. 일본 음식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여기 오늘 또뜨랑님은 안 들어오셨네요. 또뜨랑님. 또뜨랑님은 딱 안 들어오셨는데, 또뜨랑님이, 나트랑이, 베트남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누구는 갔더니 불편하다 그러고 막 하는데 그분들은 되게 잘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 전생에 그 베트남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다 있잖아요. 익숙한 거, 전에 익숙한 거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그 라방을 하면서도 뭐냐면 제 모습에 익숙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인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익숙해서 막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인연법인데 인연법은 어디 가도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야 돼요. 나쁜 짓 했는데 인연법이 있어가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나쁜 짓을 또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좋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인연법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어느 나라에 어디 갔느냐 제가 12번 갔나요? 13번 갔나요? 미국을 세도나도 몇 번 갔는데 한 4번 갔나요? 더 많이 가야 되겠어요. 세도나 같은 데서 탁 태어나고 의식이 높은 나라도 있어요. 예, 의식이 높은 나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그 연결이 다 되죠. 예,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0년 동안 사슴의 포식자가 없어서 사슴 개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사람이 사슴을 통제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사슴은 공원의 모든 식물을 뜯어먹었다. 늑대 몇 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늑대가 사슴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보다 놀라운 일은 사슴이 공원의 특정 장소를 피해 다녔다는 점이다. 특히 계곡과 협곡에는 사슴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즉시 그곳에 다시 풀이 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키가 5배로 늘어났다. 황량했, 황량했던 계곡이 하시나무,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빠르게 변했다. 나무가 많아지자 새들도 날아들었다. 비버의 개체 수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늘어난 비버들이 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러뜨려 수달, 오리, 물고기, 파충류의 서식지가 생겼다. 열매가 풍부해지면서
곰의 수도 늘어났다.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어서 개체수가 늘어난 쥐와 토끼는 매, 쪽제비, 여우, 오소리의 먹잇감이 됐다. 먹이사슬이죠.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쟤 이상하다, 쟤 이상해. 쟤도 없었으면 좋겠어. 쟤만 없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 왜 저러는데요? 진짜 꼬라지 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슴이 완전 풀을 다 뜯어먹고 생태계가 한 종류만 있어서는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생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그죠? 늑대를 풀어놨더니 늑대가 몇 마리를 잡아먹었더니 도망을 가가지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늑대 한 마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 파충류까지 서식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야, 참 다양한 파충류, 동물들, 식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야,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어제 그 친구도 되게 가엾기도 하고 아주 에고가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했죠. 뭘 받아줘. 그냥 카톡도 안 했죠.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하세요. 거기에 제가 그거를 한 15년 정도를 본 거잖아요. 선생님 계속 옆에서 있으면서 보고 제가 뭐 딱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3번 수업하고 2번 수업할 때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역할을 엄청나게 하세요.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구나. 다 각각 완전 능력이 달라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조합이 됐을 때, 퍼즐이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거,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음, 뭔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또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야. 제가 요새 에고가 참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에고, 엄마를 놓지 않은 그 고집 부리는 에고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어제 이렇게 좀 강한 그 에고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나의 에고를 보고 그렇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의식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네. 저는 이게 배터리가 네, 휴대폰이 되어 가려고 그래서 충전을 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이제 또 가장 놀라운 일은 그쵸? 여기서부터 읽고 점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역행자 네, 주문해 놓으셨나요?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주셔서 이거랑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또 책을 또 한번 또 계속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날, 네. 정형님, 깨달음 시크릿 오세요. 섹시하고. 그쵸? 네,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깨달음 시크릿이 5월 31일, 6월 1일 날 있고요. 월요일 날 선착순 자리 배정을 합니다. 네, 선착순 자리 배정이요. 그래서, 9시에 입금하니까 지금 오늘 또 명단 다 챙기셨죠? 그래서 또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토요일 날 수업했고요. 화요일 날은 또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매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음소거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